결혼을 앞둔 어느 봄날이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민수와 지혜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죠. 지혜야, 사실 내가 결혼 전에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식당 일, 청소 일 다 하시면서 나 대학까지 보내주셨어.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매달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지혜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오빠.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런 오빠가 더 멋있어요.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정말?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고 그러면 힘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저도 함께 효도할게요. 그날의 약속은 참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은 채 미래를 그렸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민수의 어머니 순자 씨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5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7살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던 그 시간들. 새벽 4시면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고 저녁엔 사무실 청소를 했어요.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힘든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죠.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어머니의 얼굴을 민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몰래 적금을 깬 걸 알았을 때 민수는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다닐게요. 안 돼. 네가 지금 공부해야지. 엄마가 다 해놨어. 순자 씨는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어요. 그렇게 민수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만나 결혼을 앞두게 되었죠. 민수에게 어머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매달 용돈을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의 결혼식 내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지혜는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오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죠. 우리 며느리 고맙구나. 우리 민수 부탁한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매달 어머니께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지혜도 처음엔 아무 말 없이 함께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가끔 시어머니 댁에 들러 청소도 도왔죠. 순자 씨는 며느리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네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지혜가 참 착하다. 민수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이 그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결혼 2년 차 지혜가 임신을 했습니다. 민수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에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순자 씨는 매일 며느리 걱정을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보태주셨어요. 지혜야, 몸조리 잘해야 한다. 이거 쓰렴. 지혜는 감사하다며 받았지만 그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죠. 민수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순자 씨는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육아가 시작되면서 지혜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밤낮 없이 우는 아이, 부족한 잠, 지쳐가는 몸. 그러던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던 지혜의 눈에 민수가 어머니께 보낸 50만 원이 보였습니다. 50만 원. 지혜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얼마인데. 그날 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만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변화는 미묘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민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는 달랐죠. 어느 날 친정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애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럼 그렇지.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지혜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근데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 용돈이 50만 원이야. 매달. 50만 원? 그게 많은 건가? 엄마, 우리의 분유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 기저귀까지 하면 50만 원도 넘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만큼 드리는 게 말이 돼? 친정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님이 민수 혼자 키우셨다며? 그건 그렇지만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이 부모 용돈까지 책임져야 하나 싶어. 그날 이후로 지혜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죠. 순자 씨는 그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서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어느 주말 지혜는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지혜야, 너희 시댁은 어때? 시어머니 괜찮으셔? 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니 매달 용돈 받아가시거든. 용돈? 얼마나? 50만 원. 친구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만 원? 그거 적지 않은데.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데 돈 엄청 드는데 그 돈이면 우리의 분유 2달치야. 근데 남편이 어머니 혼자 자기 키우셨다고 무조건 드려야 한대. 그래도 효자네, 너희 남편. 효자는 무슨 솔직히 시어머니도 국민연금 받으시잖아. 근데 왜 우리가 매달 챙겨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알았던 거 아니야?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뭐 괜찮다고 했지. 근데 막상 애 낳고 키워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지혜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꺼내봐야겠다고. 저녁 식사 후 민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응, 무슨 일이야?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잖아. 분유, 기저귀, 병원비. 그래,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어머님 용돈을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50만 원이 부담스러워.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혜야, 우리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 어머니께 용돈 드리기로. 알아. 근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어머니는 나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 돈도 못 드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 조금만 줄이자는 거지. 30만 원 정도로. 안 돼.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야. 그건 절대 못 줄여.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혜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지혜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놀러 오는 날이었어요. 순자 씨는 손주를 보러 오면서 과일과 반찬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지혜야,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너 산후조리 제대로 못했다며? 네, 감사합니다. 지혜의 대답은 건조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도 없었죠. 순자 씨는 손주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강민이 할머니 왔어. 보고 싶었지? 민수는 회사에 있었고 집엔 시어머니와 지혜만 있었어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요즘 힘들지? 애 키우느라. 네, 힘들죠. 그럼 내가 가끔 와서 봐줄까? 네가 좀 쉬게.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갑게 잘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아니에요.
지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손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는 순자 씨의 뒷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의 지혜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 초에는 웃으며 이야기도 많이 했고 함께 장도 보러 갔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가서 그런가? 혹시 내가 손주 보러 온다는 게 부담스러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 뭐.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며느리에게 미움받는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민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혼자 사귀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순자 씨는 점점 며느리 집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내려놓기 일쑤였죠. 민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그는 집안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녁에 퇴근하면 아내는 여전히 웃으며 저녁을 차려주었고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잘 지낸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지혜야, 어머니는 요즘 어때? 잘 지내시지?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지혜의 대답은 평온했어요. 민수는 안심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매달 첫째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께 50만 원을 보냈어요. 어머니 용돈 보냈습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고맙다,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민수는 자신이 효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지혜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불만을 쏟아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에 조용히 상처받고 있었어요. 민수에게 보이는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모든 게 괜찮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혜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친정 어머니였죠. 엄마, 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큰일 났어.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거래처에서 돈을 안 갚는 바람에 연쇄 부도가 났어. 뭐라고?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큰 일인데? 빚이 2억 정도 돼.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지금 집 팔아도 모자라.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억. 그 큰 돈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건지. 지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가 결혼해서 잘 사는데 이런 일로 걱정 끼쳐서.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뭐라도 해볼게. 전화를 끊고 지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결국 떠오르는 사람은 남편 민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혜는 민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어. 민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빚이 2억이야. 거래처가 돈을 안 갚는 바람에.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2억이라고?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 정말 싫은데 우리 부모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도와준다는 게? 당장 3천만 원만이라도.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고 싶어. 나머지는 부모님이 집 팔아서 정리하신대.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평생 일궈온 게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죠. 알았어. 우리가 도와야지. 지혜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걱정하지 마. 민수는 다음날 바로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3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민수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죠. 아버님, 가족끼리 무슨 말씀을. 어서 어려운 일부터 해결하세요. 그날 이후 지혜는 친정을 오가며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채권자들과 협상하고 이것저것 처리할 게 많았어요. 민수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지혜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할라. 괜찮아.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해야지. 지혜는 친정 부모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어요.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도왔고 평일에도 퇴근 후 전화로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혜 정말 효녀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혜가 친정 부모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모습이 당연하면서도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혼자 계신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 그럼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요즘 장인어른 댁이 좀 어려워져서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순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너무 무리하지만 마라.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어요. 친정 부모를 위해서는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지혜. 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혜가 받았죠. 지혜야, 나야. 요즘 바쁘다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강민이는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그래, 내가 반찬 좀 해서 갖다 줄까 했는데 바쁘면 다음에 갈게.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 알겠다. 몸조리 잘하고. 전화를 끊은 지혜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 괜찮으셨어? 응,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네가 도와줘서. 다행이다. 엄마, 내일 또 갈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지혜야, 네가 너무 고생이다. 미안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한 거지. 걱정하지 마. 같은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달랐어요. 그 모습을 본 민수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친정 부모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했어요. 돈도 시간도 정성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혜야, 우리 어머니 요즘 못 뵌 지 좀 됐는데 한번 뵈러 갈까? 여보, 나 지금 친정일로 바빠. 나중에.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시어머님은 건강하시잖아. 우리 부모님은 지금 정말 힘드신데.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주말에 한번 갈게요. 괜찮다. 바쁜데 무슨.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어서요. 순자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 그럼 오너라.
밥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 주말 민수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멈춰섰어요. 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우리 친정은 이렇게 힘든데 시어머니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 받아가. 민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맞아, 우리의 분유값보다 많다니까. 그 돈이면 우리 부모님한테 보태드릴 수 있는데.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고. 아들 하나 키운 거 가지고 평생 용돈 받아먹으려고.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저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나도 결혼 전에는 괜찮다고 했지.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솔직히 패드립 치고 싶을 때도 있어. 패드립.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부모는 이렇게 힘든데 시어머니는 편하게 용돈이나 받고. 민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았어요. 지혜가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방금 전화로 한 말 다 들었어.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 패드립이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다고. 민수는 평생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하신 분한테 그런 말을 해? 여보,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50만 원이 많아? 어머니가 나한테 쓴 돈이 얼만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당신 부모님처럼 도움 청한 적도 없어. 그냥 조용히 혼자 사시면서 나한테 부담 안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야.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괜찮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속인 거야? 아니야, 그때는 진심이었어. 근데 뭐, 애 낳으니까 생각이 바뀐 거야? 그럼 당신 부모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뭐야? 민수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밤을 보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뒷담화를 했을까? 친구들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누구에게 또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슬펐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어젯밤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야. 알아. 근데 나도 너무 힘들었어. 애 키우면서 친정일까지 겹치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 욕할 이유가 돼?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을 욕한 건 아니야.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야. 속상하면 그런 말을 해도 돼. 패드립을 쳐도 돼.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거짓이었네. 여보, 나 어머니한테 가볼게. 당분간 얼굴 보기 싫으니까 서로 시간 좀 가지자. 민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갑자기 짐을 들고 나타나자 놀랐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지혜랑 싸웠어?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지혜가 어머니에 대해 했던 말들, 친구들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했던 뒷담화, 패드립이라는 표현까지. 순자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어머니는 괜찮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지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상처는 되지. 하지만 어머니보다는 너희 둘이 더 걱정된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야.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친정일까지 겹쳤으니. 그래도 순자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긴 하구나. 어머니. 하지만 민수야, 너희가 헤어지는 건 어머니가 더 원치 않아. 강민이도 있고.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혜를 한번 만나볼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다음 날 순자 씨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야.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한번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차를 내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민수한테 다 들었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잘못했지. 하지만 어머니는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어머님, 오늘 내가 너를 부른 건 혼내려는 게 아니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야. 순자 씨는 찬찬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지혜야, 나는 35세 남편을 잃었어.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수가 7살 때였지. 갑자기 교통사고였어.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수가 내 손을 잡고 물었어.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와서.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결심했어.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아빠 없이 자란다고 주눅들지 않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어머님.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식당에 갔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엔 사무실 청소 일을 또 했지.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면 민수는 혼자 숙제하다 엎드려 자 있더라고. 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 미안했어.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래도 민수는 한 번도 엄마 힘들다는 말 안 했어. 착하게, 정말 착하게 자라줬지. 지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적금을 깼어. 10년 동안 모은 거였는데 그걸 다 민수 학비에 썼지. 순자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대학 다닐 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어. 낮에는 식당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지. 어머님 그렇게까지. 응. 그렇게까지 했어. 왜냐하면 민수가 내 전부였거든.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내 유일한 바람이었어. 순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 아, 이제 이 아이가 제 발로 설 수 있겠구나 싶었지.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너를 데려왔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혜야, 나는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용돈도 거절하려고 했어. 근데 민수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 어머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면서.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받았어. 민수가 효도하고 싶어 하니까. 아들 마음을 받아주는 게 엄마 도리라고 생각했거든. 지혜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왜 민수한테 항상 괜찮다고 하는지 아니? 순자 씨가 물었어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야.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지. 어머님. 사실 나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플 때도 많아. 순자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어요.
근데 민수한테 말 안 해. 왜냐하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들이 내 걱정하느라 자기 가정 소홀히 할까봐.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혜야, 나는 네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민수를 사랑해주면 돼. 민수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지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근데 너는 민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욕했어. 그게 제일 슬펐어. 정말 죄송합니다. 패드립이라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민수한테 뭘 잘못한 건가 싶었어. 내가 아들 키운 게 잘못인가?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는 게 잘못인가?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내 부모님을 탓하는 게 아니야. 사업이 어려워진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어머님. 근데 생각해봐. 민수는 너희 부모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도. 지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네. 근데 너는 50만 원도 아까워했어. 그것도 매달 받는 게 아니라 민수가 자기 돈으로 자기 어머니께 드리는 건데. 순자 씨의 말에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3천만 원 달라고 한 적 없어. 집 팔아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조용히 내가 받은 용돈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혜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근데 최소한 민수의 마음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 부모님도 도운 거야. 너도 민수를 사랑한다면 민수가 자기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걸 이해해줘. 지혜는 그제야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친정 부모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달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드리는 50만 원은 아까워했던 자신. 민수가 3천만 원을 내놓을 때는 당연하게 받으면서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은 부담스러워했던 자신. 어머님, 저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혜는 순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렴. 무릎 꿇을 일까지야. 아니에요. 저는 무릎 꿇어도 모자라요. 어머님한테, 민수 오빠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지혜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지혜야. 어머님이 민수 오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그날 저녁 지혜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 집에 있었어요. 오빠.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왜 왔어?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는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한테 다 들었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잘못 생각했어. 어머님께 드리는 5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한 내가 너무 부끄러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서 뭐해.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근데 오빠. 지혜는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나 진짜 반성했어.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 깨달았다고 다야. 내 어머니한테 패드립 친 건 어떻게 할 건데?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어머님께도 오빠한테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지혜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매주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혜야,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해요. 진심으로요. 지혜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달라졌어요. 너희 시어머니는 요즘 어때? 좋으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혼자서 민수 오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친구들이 놀란 얼굴로 지혜를 쳐다봤어요. 지혜야, 너 예전이랑 완전 달라졌다. 응.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야. 민수도 지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조심스럽게 지혜를 대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변함없이 민수를 대했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몇 달이 흐른 후였습니다. 순자 씨가 감기에 걸렸어요. 지혜는 일도 미루고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혜야, 괜찮아. 그냥 감기일 뿐이야.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혜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고 약을 받아서 집까지 모셨습니다. 지혜야,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이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혜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청소하고.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혜야,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예전에 너무 못됐어요. 이제라도 잘하려고요.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녹았습니다. 지혜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우리 어머니 돌봐줘서. 당연한 거예요, 오빤. 우리 어머님이잖아요. 시간이 더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제가 직접 무쳤어요. 지혜야, 네가 이렇게까지 고맙구나. 식사 중에 순자 씨가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너는 정말 복 많은 아이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혜는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강민이가 할머니를 닮아서 착해요. 호호, 그래? 네, 어머님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순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모습. 그게 그가 가장 바라던 거였습니다. 식사 후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용돈 더 드려도 될까요? 50만 원으로 부족하실 것 같은데. 민수가 놀라서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지혜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너희가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더 소중하단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계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이제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민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걸으며 어머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참 좋구나.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이게 제가 가장 바라던 거예요.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요. 순자 씨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참 효자야.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오빠는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지혜야, 넌 이미 충분히 좋은 며느리야. 세 사람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햇살 따스한 오후 공원을 가로지르며 강민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진심.
그것들이 만들어낸 평화였어요. 어떤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변화하며 마무리되죠. 지혜는 자신의 이기심을 돌아봤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용서했고 민수는 다시 가족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